SK 브로드밴드가 싱가폴, 태국, 캄보디아 등 아시아 9개 국가를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만들기에 나섭니다. 한국 사업자로는 단독이고요. 페이스북과 싱가포르 싱텔 등 9개 사업자가 참여하는데 이 케이블이 완성되면 넷플릭스 등 해외 서버의 UHD급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박주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약 1만 킬로미터의 해저 인터넷 고속도로를 구축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쏟아지는 콘텐츠 글로벌 트래픽이 급증을 하면서 네. 이를 수용할 망을 확보하고자 이제 각 나라가 모였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대만,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아시아 9개 국가 11개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해저 케이블 구축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요. 국내에서는 SK 브로드밴드가 단독으로 참여를 하고요. 싱가포르의 싱텔, 중국의 차이나 모바일, 대만의 청와텔레콤, 캄보디아의 찬웨이, 일본의 KDDI와 태국의 트루그룹, 베트남의 VNPT, 페이스북 등이 함께합니다. 각 나라를 연결하면 총 길이 1,500km의 해저 인터넷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해외 기반을 둔 서버 같은 경우 망이 안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영상을 볼 때 끊김 현상이 있거나 딜레이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튜브는 급기야 통신 3사가 캐시 서버를 따로 놓아주기까지 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이 완성되면 SK가 입자는 해외 기반을 둔 서버의 UHD 화질 영상 같은 경우도 끊김 없이 즐길 수 있게 되고 고사양의 게임도 딜레이 없이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어떻게 설치됩니까? 네, SK 브로드밴드는 해저 케이블은 크게 6개 구성 요소로 분류가 됩니다. 육양국, 그리고 단국 장비, 해저 케이블, 중계기, 급전 공급 장치, 분기 장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해저 케이블의 핵심은 육양국인데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 육양국은 바닷속에 있는 해저 케이블을 끌어올려서 지상의 통신망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동선대로 움직이게 되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분기 장치를 통해서 신호가 육양국으로 전송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이 육양국을 태안과 거제에 각각 하나씩 세우고 또 부산에는 2개를 설치해서 총 4개의 육양국이 설치될 예정인데 육양국이 설치되게 되면 각 해외에서 들어오는 데이터 센터의 통신들을 바로 육양국을 받아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해저 케이블은 방송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국제 트래픽의 약 99%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사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통신사로는 KT도 KT 서브마린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SK 브로드밴드 이 해저 케이블 사업은 기존과 좀 차별된 점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번 해저 케이블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SK 브로드밴드는 그 케이블을 부산에서 육양을 해서 서울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연동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간의 통신이 바로바로 가능해져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국제 전용 회선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지진대를 우회한 안정적인 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적입니다. 현재 아시아권 해저 케이블 루트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있을 때는 그 망 품질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00% 회피하기는 불가능하고요. SK 브로드밴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진의 빈도를 분석하고 가장 지진대와 벗어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경로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도입되는 케이블 같은 경우는 주파수와 파장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많은 용량의 이제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9테라 이상의 용량 처리가 가능해지게 되는데 해저 케이블에 이런 기술이 도입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재석 SK 브로드밴드 인프라지원본부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파수를 고정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데이터를 이제 실어 나를 수 있게끔 함으로써 기존에 100%의 용량을 썼다고 하면 적어도 한 150% 이상까지의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접목함으로써 훨씬 더 좀 고용량의 그런 해저 케이블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제 해저 케이블 구축과 관련된 SK 브로드밴드의 행보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 기자였습니다.